한 줄 명상, 집 한오라기의 혁명 중에서 인류 문명의 원심적 발달은 극한에 달했다. 이대로 팽창해가며 붕괴할 것인가? 반전하여 구심적으로 수축해갈 것인가? 멸망인가? 부활인가? 기로에 선 인간. 발 아래 대지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하늘도 어두워졌다. 육체의 붕괴는 의학의 혼란을 부르고 정신의 분열이 교육의 혼미를 낳고 사회의 불안이 도덕의 황폐로 이어진다. 이래도 좋은 것일까? 사람들은 애를 쓰며 울고 웃는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른 채 우왕좌왕. 그런데도 여전히 외골수로 인간의 지혜를 믿으며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어리석은 동물은 어리석은 일을 모름으로 바보짓을 하지 않는 반면 영리한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보짓을 한다.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미래를 꿈꾼다. 지구 오염을 탄신하는 자, 인간의 지혜를 과시하는 자, 모두 인간을 사랑하고 있지만 누가 자연을 수호하고 누가 인간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지 모른다. 친주의 숲은 식물 생태학자나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을 지키는 자는 누구이고 심판하는 자는 누구인가? 세토네해가 석유로 오염되어 양식 중인 방어가 전멸했다. 어부는 몹시 화를 냈지만 생각해보면 고기 잡는 망을 석유로 만들면서부터 배를 가솔린으로 몰 수 있게 되면서부터 어획량이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고기가 격감하여 양식업으로 전환했다. 그 양식 방어가 석유로 인해 죽어버렸다. 오염이 심해지며 적조 현상이 발생했다. 고기도 죽고 김도 죽었다. 바다도 죽었다. 세터네의 고기 맛을 돌려놓으라고 생선횟집 사람들이 선두에 서고 주부들이 소란을 떨며 공장으로 몰려가 보면 공장의 폐수보다 농민의 화학비료나 농약이 하천으로 스며들어 적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농부를 그냥 두고 있느냐고 오히려 되물어서 농민한테 가보면 농부는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도 좋으냐고 한다. 관청 창구에 가면 폐수 처리장 부지 마련이 선결 과제라며 퇴짜를 놓는다. 적조 대책의 명안을 학자에게 자문하면 초단파 광선으로 플랑크톤은 간단히 죽일 수 있다고 한다.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 밑에 퇴적되면 몇백 년 뒤에는 석유가 된다. 과연 명안이지만 그때까지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 세토네해를 한층 오염이 심한 뻘바다로 만들고 플랑크톤을 배양하여 그것을 석유 원료로 만들 수 있다면 석유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랍 석유는 필요 없게 된다. 대형 유조선이 말레이 바다에서 침몰한다거나 석유 벙커의 파손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다려라. 대형 유조선이 쓸모없게 되면 철이 쓸모없게 되며 제철소의 전력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금이 생긴다. 그래서는 노동자가 밥을 먹을 수 없다? 역시 과학자가 쫓는 끝없는 꿈과 할 일은 우선 이런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기 힘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최초의 자리로 돌아가 보자. 문제는 사람은 선한가 악한가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은 선이다, 아니다, 악이다 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부터 출발했다. 자연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계도 아니며 공존공영의 세계도 아닌데 멋대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버리는 것이
재앙의 뿌리였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던 것인데 뭔가 하면 기쁨이 늘어날 것처럼 생각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본래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을 떠난 인간의 알미, 홀로 하는 씨름이다. 무지, 무가치, 무의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일체가 헛되다는 것을 알면 일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한 그루의 벼가 가르쳐준 녹색의 철학이다. 땅을 갈지 않았고 비료를 주는 일도 없었다. 농약을 뿌리지도 않았고 풀을 뽑지도 않았다. 그런데 벼는 놀랍도록 잘 여물었다. 이 한 그루의 벼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벽씨를 뿌리고 보릿집을 흩어 뿌리면 그것만으로도 쌀이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변한다. 녹색의 인간혁명은 집 한 오라기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지금 당장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원심적 발달은 극한에 달했다. 이대로 팽창해가며 붕괴해 갈 것인가? 반전하여 구심적으로 수축해 갈 것인가? 멸망인가? 부활인가? 기로에 선 인간. 발 아래 대지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하늘도 어두워졌다. 육체의 붕괴는 의학의 혼란을 부르고 정신의 분열이 교육의 혼미를 낳고 사회의 불안이 도덕의 황폐로 이어진다. 이래도 좋은 것일까? 사람들은 애를 쓰며 울고 웃는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른 채 우왕좌왕. 그런데도 여전히 외골수로 인간의 지혜를 믿으며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어리석은 동물은 어리석은 일을 모름으로 바보짓을 하지 않는 반면에 영리한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보짓을 한다.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미래를 꿈꾼다. 지구 오염을 탄신하는 자, 인간의 지혜를 과시하는 자, 모두 인간을 사랑하고 있지만 누가 자연을 수호하고 누가 인간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지 모른다. 신주의 숲은 식물 생태학자나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을 지키는 자는 누구이고 심판하는 자는 누구인가? 세토네해가 석유로 오염되어 양식 중인 방어가 전멸했다. 어부는 몹시 화를 냈지만 생각해보면 고기 잡는 망을 석유로 만들면서부터 배를 가솔린으로 몰 수 있게 되면서부터 어획량이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고기가 격감하여 양식어업으로 전환했다. 그 양식 방어가 석유로 인해 죽어버렸다. 오염이 심해지며 적조 현상이 발생했다. 고기도 죽고 김도 죽었다. 바다도 죽었다. 세토네해 고기를 맛을 돌려놓으라고 생선횟집 사람들이 선두에 서고 주부들이 소란을 떨며 공장으로 몰려가 보면 공장의 폐수보다 농민의 화학비료나 농약이 하천으로 스며들어 적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농부를 그냥 두고 있느냐고 오히려 되물어서 농민한테 가보면 농부는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도 좋으냐고 한다. 관청 창구에 가면 폐수 처리장 부지 마련이 선결 과제라며 퇴짜를 놓는다. 적조 대책의 명안을 학자에게 자문하면 초단파 광선으로 플랑크톤은 간단히 죽일 수 있다고 한다.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 밑에 퇴적되면 몇백 년 뒤에는 석유가 된다. 과연 명안이지만 그때까지 인류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세토네를 한층 오염이 심한 뻘바다로 만들고 플랑크톤을 배양하여 그것을 석유 원료로 만들 수 있다면 석유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랍 석유는 필요 없게 된다. 대형 유조선이 말레이 바다에서 침몰한다거나 석유 벙커의 파손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다려라. 대형 유조선이 쓸모없게 되면 철이 쓸모없게 되며 제철소의 전력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금이 생긴다. 그래서는 노동자가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역시 과학자가 쫓는 끝없는 꿈과 할 일은 우선 이런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기 힘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최초의 자리로 돌아가 보자. 문제는 사람은 선한가 악한 거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은 선이다, 아니다, 악이다 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부터 출발했다. 자연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계도 아니며 공전공영의 세계도 아닌데 멋대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버리는 것이 재앙의 뿌리였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던 것인데 뭔가 하면 기쁨이 늘어날 것처럼 생각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본래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을 떠난 인간의 알미 홀로 하는 씨름이다. 무지, 무가치, 무위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일체가 헛되다는 것을 알면 일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한 그루의 벼가 가르쳐준 녹색의 철학이다. 땅을 갈지 않았고 비료를 주는 일도 없었다. 농약을 뿌리지도 않았고 풀을 뽑지도 않았다. 그런데 벼는 놀랍도록 잘 여물었다. 이 한 그루의 벼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벽실을 뿌리고 보릿집을 흩어 뿌리면 그것만으로도 쌀이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변한다. 녹색의 인간혁명은 집 한 오라기부터 가능한 것이다. 지금 당장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